동양 철학 에세이, 명가, 상식을 부순 사람들, 장자의 좋은 친구 해시. 해시는 기원전 300년 전을 전후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송나라 사람으로 양해왕 밑에서 재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해시는 장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장자가 자기 부인의 시체에 걸터 앉아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대목에서도 해시가 등장합니다. 장자와 해시가 다리에 서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논쟁을 벌인 것은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에는 해시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까닭에 해시를 도가사상가로 보기도 합니다. 해시는 또 전쟁 반대와 박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묵가사상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시가 전쟁을 반대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언젠가 양나라와 제나라가 우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가 그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양나라는 공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해시는 자기가 추천한 대진인을 만나 양해왕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진인은 해시의 생각을 가지고 양해왕을 만났습니다. 왕께서는 뿔이 양쪽으로 달린 달팽이를 잘 아시지요? 잘 압니다. 옛날에 달팽이의 왼쪽 뿔 위에는 촉씨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고 오른쪽 뿔 위에는 만씨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항상 서로의 땅을 빼앗으려고 싸웠습니다. 한번 전쟁이 벌어지면 20일씩이나 싸우다가 물러나고는 했는데 죽거나 다친 사람이 수만 명씩 되었습니다. 이 길을 듣고 있던 양해왕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군. 지어낸 얘기지요? 대진이는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지어낸 얘기라니요. 임금께서는 동서남북이나 위아래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없겠지요. 임금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끝없는 우주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지요. 끝없는 우주 속에서 양나라와 제나라는 달팽이 뿔 위에 있는 만씨의 나라와 촉씨의 나라보다 과연 얼마나 클까요? 해왕은 대진인의 말에 감복하여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설득한 사람은 대진인이었지만 설득의 논리는 해시의 생각이었습니다. 해시는 양나라로 하여금 제나라, 초나라 등과 연합하여 당시 가장 큰 세력이었던 진나라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혼란을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시의 생각은 당시 국가 간의 외교에서 큰 이름을 떨치던 장의의 생각과 부딪혔습니다. 장의는 진나라를 도와서 작은 몇 나라와 힘을 합치게 하여 꽤 큰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해시는 정적 장의의 모함을 받아 정치적 기반을 잃고 초나라, 송나라 등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해시는 비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대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맹자의 제자인 광장이 양해왕에게 다음과 같이 해시를 비난했습니다. 왕께서는 농부들이 왜 메뚜기 떼를 없애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분명 농작물을 해치기 때문이겠지요. 지금 해시에게는 수레를 타고 따라다니는 사람, 걸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합해 수백 명이나 됩니다. 바로 해시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일은 안 하면서 말솜씨만으로 밥을 먹고 있으니 메뚜기 떼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본 양해왕은 광장의 말이 옳은 듯하여 직접 해시를 불러 스스로 해명해 보도록 했습니다. 해시는 전혀 굽히지 않고 광장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을 만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성 위에서 돌을 쌓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 밑에서 흙을 나르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계도를 들고서 여러 일을 감독하기도 합니다. 나 해시는 바로 설계도를 들고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메뚜기라니요. 만약 실을 짜는 여공이 실이 되어버린다면 다시는 실을 짤 수 없지 않을까요?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나무가 되어버리면 그 목수는 나무로 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성인이 농부와 함께 밭을 일군다면 그 성인은 농부들을 다스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농부들과 같이 일하지 않는 까닭은 농부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할 일이 많은 나를 가리켜 감히 메뚜기 떼라고 하다니요. 일찍이 맹자는 공동체 노동을 강조한 허행의 제자들로부터 농부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맹자는 다스리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은 서로 할 일이 다르다는 분업의 논리를 폈습니다. 지금 해시는 광장의 스승인 맹자의 논리를 빌어다가 광장을 비판한 것입니다.
언젠가 해시의 뛰어난 비유를 문제 삼아 양해왕에게 해시를 헐뜯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양해왕에게 다음과 같은 청을 했습니다. 해시는 말할 때 항상 비유를 씁니다. 임금께서 해시에게 비유를 쓰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해시는 한 번도 입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 양해왕은 다음날 해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비유를 즐겨 쓰는데 앞으로는 비유를 쓰지 않고 말할 수 있겠소? 만일 어떤 사람이 한 번도 활을 본 적이 없다고 해보지요. 그 사람이 임금께 활이 무엇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임금께서 활은 활처럼 생겼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이 활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야 물론 알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활은 대나무를 구부려서 그 양쪽 끝에 줄을 맨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말을 하는 까닭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설명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임금께서 제게 비유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필요도 없겠지요. 그대의 말이 맞소. 비유를 쓴다는 것은 옳은 일이오. 양해왕과의 대화에서 해시는 벌써 활로 비유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튼 해시는 뛰어난 말솜씨로 양해왕을 설복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마도 장자와 어울리면서 항상 논쟁을 해온 해시로서는 이런 정도는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